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산투자에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몇 바구니에 계란을 담아야 되나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꼭 참조를 하시고 물론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계란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구니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구니에 과연 어떤 종류를 넣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그 주식 종목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상관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그 포트폴리오를 바구니를 담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여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장에서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다들 투자를 하시겠지만은 뭐 오늘 내가 20% 벌고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레이스인데 장기적인 레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 상관관계를 아셔야 되고 만약에 알게 된다면 엄청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 네 종목을 고른다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상관관계가 결론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상관관계가 없는 주식을 사야 된다. 제가 이제 이거 발췌를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고 싶은 주식이 총 3개가 있습니다. SK,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근데 내가 봤을 때 최근에 해외나 운송에 관련돼서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서 생각이 들어서 종목을 고른 것 중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골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항공도 사고 싶고 아시아나도 사고 싶으니까 그래 둘 다 사자 하고서는 전체 포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산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대한항공이 오를 때랑 아시아나가 오를 때가 유사하거나 아니면 대한항공이 떨어질 때 아시아나 떨어진다면은 굳이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두 개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변동성인 리스크는 커지면서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오른쪽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상관관계가 1이라는 뜻은 100%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SK가 1% 오를 때 SK도 똑같이 1% 오르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잠시만요. 네. 이 가운데 있는 이 축 같은 경우에는 다 1이죠. 100% 상관관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대한항공을 사고 내가 만약에 아시아나를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여기입니다. 0.815, 그러니까 81.5% 정도가 주가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상승과 하락의 그 수준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살 필요가 없는 거, 살 필요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아예 없으면 마이너스 1이고 상관관계가 1이면은 100% 일치하는 거. 적어도 0 정도는 돼야지 반 정도는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많이 사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사요. 맞을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같이 산다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 장에서 변동폭이 커서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자, 또 하나는 삼성전자랑 네이버를 삽니다. 상관관계가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사는 거랑 삼성전자랑 네이버를 사는 거랑 어느 게 더 나에게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예요. 또 하나,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삼성 SDI를 사면 같은 계열사인데 삼성그룹이 같은 삼성그룹인데 얘는 2차 전지고 얘는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이게 맞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위에 보시면은 만약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샀을 경우 이거는 거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SK랑 대한항공, 이거는 SK랑 아시아나 살 경우입니다. 이걸 비교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 표준 편차라는 거는 변동폭입니다. 변동폭.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 31% 대비 표준 편차가 37%고요. 여기는 수익률이 28% 대비 표준 편차가 25%고 여기는 기대 수익률이 40% 대비 표준 편차가 28%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사는 것보다는 SK 대한항공 사거나 SK 아시아나를 사는 것이 편차가 적다. 즉 내가 힘들거나 내가 기뻤을 때 수익이 났을 때 이걸 버티고 계속 들고 갈 수 있냐 여부를 따지면은 표준 편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변동폭이 작고 그 즉슨 내가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 보시면은 39 기대 수익률이 31%다 뭐 28%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 보면 3% 차이죠, 그죠? 3% 차이인데 지금 표준 편차의 변동성 자체는 이게 훨씬 적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할 것이냐, SK 대한항공 할 것이냐. 자, 또 하나, 대한항공보다는 대한항공이 생각보다는 그 변동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시아나를 하겠다 해서 SK 아시아나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수익률도 높으면서 변동폭도 작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이 조합이 가장 내가 그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이 높은 구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례 관계에서 이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좋은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근데 특히 SK 아시아나가 좋죠. 나머지 대한항공을 100% 매수했을 때, SK를 100% 매수했을 때, 아시아나를 100% 매수했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 했을 때 비교해 봤을 때는 다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이게 샤프 지수라는 건데 향후에 제가 나중에도 샤프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어떤 구성으로 지금 현재 구성을 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승장에 왔을 때도 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 떨어지는 구간이겠지만은 반등이 시작되면 다른 걸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뭐 20년, 30년 매매를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엑셀 차트도 있고 수식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나열하고 그 종목을 비교했을 때 가장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을 선별을 한 다음에 조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뭐 요즘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뭐 50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이래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폭은 이 정도인데 등락폭 때문에 여기까지 갖고 있지 못하죠. 그죠? 내가 계좌 비밀번호를 까먹지 않은 이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등락폭이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안 난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락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마감이 되면은 포트 구성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댓글로 내가 구성하고 싶은 포토를 쭉 나열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려가지고 상관관계에 대한 영상을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같이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종목에 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상관관계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